사실 세법 강사의 입장에 있어서 벌일 주제를 논한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출제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데에 치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주제라고 했을 때 이제 부법소로 해서 리스트업을 했던 거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산세가 있었고요.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가산세는 국기법상의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 규정에 있는 가산세,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거, 그거 두 개의 가산세가 같이 있는데 어차피 국기법에 있는 가산세는 국기법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가산세는 1차 한정으로는 좀 계산 문제도 나오기도 어렵고 하니까 공급자 입장, 매입자 입장 정리 드리긴 하는데 요거 정도는 조금 제끼자라고 하는 걸로 가산세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랑 소득세에 있어서도 가산세는 요거는 요점북에서 아예 싣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주제 동일하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법인세 중에서 충당금 쪽에 뒤쪽에 있는 준비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준비금 있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요거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연결납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산 문제 절대 나올 리가 없고 절차 규정 정도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수업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놓긴 했거든요. 그것 정도도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좀 버려도 괜찮겠다. 그리고 합병이나 분할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올 때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 또 주제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미완료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일몰 종료가 되는 거기도 하고 요게 그 조특법으로 옮겨가면서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요 정도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산세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비거주자, 법인세에 있어서는 외국 법인 요거는 사실 그냥 총설에 있는 거, 총론에 있는 거 정도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라서 비거주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실은 요것도 양도소득세는 뭐 회계사든 세무사든 매년 한 문제씩 나오기는 하는데 두 문제를 나오기도 하고요. 세무사는 그렇긴 하지만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1차에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여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든다. 좀 개념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퇴양 둘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지 않은 동업기업과세 특례는 저도 수업 시간에 그냥 요 정도의 개념만 있다. 요게 개선 문제로 나올 일은 절대 없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주제라서 요 정도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역적인 주제로 해서 버릴 주제 리스트업 한 거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버릴 주제 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회계사랑 세무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회계사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법인세법에서는 간주임대료가 24년에 나왔었어요. 법인세법상의 간주임대료는 계산 대상이 되는 것도 뭐 추계시거나 아니면 특정 법인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24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또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리스트업 해놨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죠. 특히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입 제도가 생기면서 중요하지 않은데 24년에 출제가 됐어요. 25년에 연이어서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준비금 같은 경우에도 중요 주제가 아닌데 24년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25년도에 나올 리가 없겠다. 라고 뽑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법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24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25년도에 연이어서 출제될 것 같진 않아서 리스트업 해봤고요. 그리고 퇴직소득세가 23년도에 나왔어요. 물론 2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 건너뛴 25년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퇴직소득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가 아니라서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이제 간이과세가 23년도, 24년도 계속 연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에서는 23년도에 성실납세 제도에 대한 말문제가 나왔습니다. 성실납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법인세법상의 성실납세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나왔기 때문에 뭐 24년도에도 그랬지만 25년도에도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소득공제가 24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 개정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굉장히 요거 하나밖에 없죠. 중요하지 않은 주제여서 25년도에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에 있어서 주택임대소득자의 과세 특례가 21년이랑 24년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 주제는 조금 특이한 주제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1년, 24년이니까 조금
최근에 출제된 경향이 있어서 25년도에는 요거 정도는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걸로 추려봤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버릴 주제 리스트업을 해드려도 불안해서 이걸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주제를 가져가기에는 우리가 세법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를 다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요거 정도는 내가 버려도 괜찮겠다라는 거를 잘 취사 선택하셔서 효율적인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린 주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제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시험장에서 시간을 분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버릴 주제는 빨리 넘어가고 내가 많이 공부한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시험장에서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이렇게 버릴 주제에 대해서 리스트업한 거를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좀 시간이 있다. 그리고 내가 뭐 봤던 주제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내가 기본 강의부터 계속해서 챙겼던 주제다라고 한다면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 모든 주제를 버리는 것은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 중에서 난 요거 정도는 버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모든 주제를 버리시지는 말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